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엔 여러분들과 함께 품질 경영을 위한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품질 경영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팀 운영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교차 기능 팀하고 품질 보임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좀 다양한 여러 가지 품질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여러분들이랑 설명드리고 사례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가니즘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돼요. 뭐, 워크 디자인이라는 말도 합니다. 작업 그 설계라는 얘기도 하고요. 조직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품질 경영을 위한 조직 구조는 어떤 조직 구조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품질 경영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의지나 종업원의 참여 같은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조직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 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거고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센트럴라이즈 했다가 어떨 때는 디센트럴라이즈 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품질 쪽 관점에서 보면 조직 구조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향이 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부구 조직에서 팀 조직이나 이제 소 집단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또 이제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것 중심인 여기는 곳에서는 품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방법이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기법과 품질 부임조라고 하는 방법론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식스시그마는 저희가 이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품질 경영 시스템 쪽의 마지막 강의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거 자체만 갖고도 뭐 일주일 이상 강의를 해야 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식스시그마의 중요성이나 기법들 활용 용도가 옛날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만 해도 식스시그마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팀 조직을 위한 소집단 활동이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 즉 뭐야? 품질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조직 구조가 품질 개선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팀을 소속으로 해서 구성원들의 참여 의식을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품질 경영의 조직 구조가 많이 활용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은 기존에 수직적이고 정태적이고 서열적이고 관료적인 조직, 이게 아마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능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는 우리가 수평적이고 유기적이고 동태적이고 능력 위주적이고 가치 창출적인 조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되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품질도 품질을 위한 부서 조직이 따로 있죠. 품질을 위한 부서 조직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전사적 종업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품질 경영의 그 조직은, 그러니까 품질, 펑셔널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조직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을 위해서는 팀으로 유형해서 어떤 그 동적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 팀적인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팀 운영에는 팀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해결책을 제안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효과성을 입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 뭐 사실은 문제 해결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죠. 주란이 제기했던 브레이크스루 팀이라고 하는 것이 identify the problem이고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해결책을 만들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팀 조직에서 일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팀 조직에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지식과 기술과 능력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합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펑셔널 조직과는 달리 어떤 팀에 의한 어떤 활동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꼭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하는 거죠. 프로블럼 솔빙 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프로블럼 솔빙 팀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걸 관리할 수 있도록 셀프 매니지드 워크 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셀프 매니지드 워크 팀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조직에서 이제 종업원 참여나 권한 부여를 얘기하면서 셀프 매니지드 워크 팀들을 많이 활용한 경우가 있는데, 성공도 한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과 평가를 안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하되 그것을 어떻게 권한 유형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프라이드를 잊지 않게끔 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할 것이냐는 것도 좀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문제 해결적인 개념하고 교차 기능적인 개념을 좀 강조할 거고요. 가상팀이라는 거는 요새 여러분들 뭐 버추얼 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이지 않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능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요. 근데 물론 분임조는 또 교차 기능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팀으로서 좀 문제 해결이라고,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팀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경영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주 큰 그룹이 아닌 뭐 10명 이하의 그룹인 소그룹 활동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소수는 대면 접촉을 할 경우에는 인간관계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품질 위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소그룹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뭐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작은 그룹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받아들이고 신념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가치관 향상과 자주성 육성의 주요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의견이 생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주적 육성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약간 품질 불임조에 관계되는 이슈들이 더 강해요.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소그룹을 모여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좀 그 파워풀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크로스 펑셔널 팀을 설명을 드리고 품질 분인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식스시그마 팀을 설명을 드립니다. 식스시그마 팀은 크로스 펑셔널 팀이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그 품질 분임조를 미국식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간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고차 기능 팀이라고 일하는데, 이 교차 기능이라는 것은 크로스 펑셔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가 있고 생산 관리가 있고 뭐 그 생산 라인이 있고 자재 관리가 있고 쭉 있어요. R&D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원가, 납기, 기본적인 관리는 전사적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크로스 펑셔널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즉 전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엔드 유저를 만족시키거나 좀 뭐랄까요, 기능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을 할 때는 우리가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일을 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각 부분으로부터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새 TF라는 말을 하죠. 태스크 포스 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보시면 태스크 포스 팀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지 사장님이 뭐 아니면 뭐 본부장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크로스 펑셔널 팀이 생겨져요. 그럼 크로스 펑셔널 팀을 생기려면 원래 기능 부서에서 빠져나와서 크로스 펑셔널 팀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본업은 있어요. 본업이 있으면서도 잠시 크로스 펑셔널 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반적으로 크로스 펑셔널 팀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뭐 토요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크로스 펑셔널 팀은 아주 인네이트한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진행하는 것을 크로스 펑셔널 팀,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주차 기능팀을 도입할 때는 장기적인 목표, 뭐, 그건 잘은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교차 기능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문별 관리나 방침 관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이후에 적용된다. 이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뭐죠? 약간 그 일본의 그 크로스 펑셔널 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 것 같아요.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의 부서별로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어요. 근데 크로스 펑셔널 팀만 계속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죠? 원래 있는 부서별 어떤 부서 부분 관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서별 관리가 있는 거고 또 부서별로 어떤 그 방침 관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죠? 부문별 관리에도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문별 관리가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크로스 펑셔널 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 팀은 교차기능위원회 같은 정규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정규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크로스 펑셔널 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크로스 펑셔널 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분명한 거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하는 것은 부문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부문별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부문별 작업들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서를 넘어서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혁신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전사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활동을 강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원래 있어요. 있긴 있지만 사실은 뭐죠?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크로스 펑셔널 팀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전략계획 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략계획이든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고 뭘 만들 때, 비전을 만들 때 그런 뭐죠? 한 부서에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고 전략계획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고객 불만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고객 불만 문제가 하나의 부서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들이 모여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펑셔널 팀을 이용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 펑셔널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부서에 있는 사람이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이제 차출되는데 어떤 사람이 차출될까요? 그 부서에서 그래도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추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펑셔널에 추출되는 사람은 한 개의 크로스 펑셔널 팀에 추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크로스 펑셔널 팀에 추출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일이 엄청나게 많죠. 자기 원래 본 일도 있고 크로스 펑셔널 팀 두 팀을 뛰는 경우가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유명한 월화수목 금금금을 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상을 받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부장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장 달고 뭐 차장에서 그 40대 중반에 옷 벗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펑셔널 팀에 계속 뛰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정도 이런 크로스 펑셔널에 계속 뛰어든다는 거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게 인정된 경우인 경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크로스 펑셔널 팀이 구성되는데 제가 그 이제 프로젝트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 구성됐고 저희는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과정으로서 그걸 이제 테크니컬하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크로스 펑셔널 팀 팀장한테 예산이 부여돼요. 예산이 부여되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예산도 부여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걔네들 하냐면 걔네들은 그러니까 검사 부서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해달라고 딱 그 팀장이 얘기하니까 그 검사 부서에 있는 그 테크니션이 그 일을 하려면 몇 시간 정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을 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크로스 펑셔널 팀을 이끄는 팀장이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서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몇 시간 돈은 이 크로스 펑셔널 팀에서 오버헤드를 내가 뛰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래 부서에서는 몇 시간만 그만큼 일을 덜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하지 않죠. 우리 크로스 펑셔널 팀에서 일을 한다고 네가 일을 더하니까 본부서에서 일을 빼달라고 하면 본부서장이 그걸 받아들이냐.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부서장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타임으로 관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월화수목 금금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하는 방식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도 이제 요새는 최근 들어서는 회사의 프로젝트에 잘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심사하고 이럴 땐뭐 5년이나 10년 전만 해도 그게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일상 일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세대에서의 어떤 이런 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이렇게 어카운터빌리티를 정확하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시그마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일에 전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프로젝트 팀에서 원래 그 기능 부서의 사람 빼내요. 빼내서 100% 그냥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블랙벨트 프로젝트 팀에서는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에 전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크로스 펑셔널 팀은 원래 부서가 있고 자기가 TF팀으로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도 약간 힘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경우에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자기의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부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함으로써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져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회사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부과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열심히 뛰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펑셔널 팀의 이제 상당히 대표적인 예가 식시그마인데 식시그마는 제가 다음번에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우리 품질 영역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퀄리티 서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QC라고 해요. 퀄리티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품질 분임제는 일본에서 만들어냈다. 특이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품질 분임제하고 식스시그마가 잠깐 헷갈려서 사용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은데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업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품질 분임제는 일본에서 시작한 거고요. 동일한 직장에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소집단이다. 그래서 자주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해결팀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 분임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서다. 그 조그만 어떤 그 공장 내 어떤 뭐 식당이다. 그럼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10명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자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업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 방향을 실행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했던 일본에서의 품질 분임조입니다. 품질 전인자는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에 방법을 연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다수의 구조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언제 설명을 드릴 거냐면 프로세스 개선의 방법론으로 QC의 7가지 툴과 신QC의 7가지 툴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이시가와라는 일본에 있는 그 학자가 그 작업을 한 건데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일본은 그 작업자들이 상당히 그 교육 수준이 높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원래는 라디오로 이렇게 방송통신대학 비슷하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겠다 하는 것들을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문제 해결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우리 회사, 우리 부서 내에서 하는 일에 적용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위 계산을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뭐죠? 품질 분임조로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조가 품질 분임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자주적인 소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품질 분임조가 일본에서 그런 태생적인 형태를 가지고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 분임조는 개선팀에 비해서 비구조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 개선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문제 해결팀입니다. 문제 해결팀이라고 하는 것은 주란이 말하는 브레이크스루 팀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브레이크스루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팀을 구성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 부서 사람들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어떤 할당을 해주는 경우에 비한다면 푸님 분지전은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자주적으로 하면서 비공개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발전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품질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거 정말 좋으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개선팀은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는 데 비해서 품질 분임자는 약관의 권한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 분임자와 개선팀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거 개선팀은 주란에 의한 브레이크스루 팀이라고 한다면 품질 분임자는 그렇지 않은 팀이다. 제가 주란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아마 표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품질 분임자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스미토버에서 작업장 관리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1964년에 대밍상을 시작한 코마츠라는 회사에서 품질 분위론제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 그러니까 되게 일찍부터,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부터 아마 이런 그 이시가와가 공장 내 어떤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고 그들이 모여서 어떤 작업들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밍상을 통해서 자사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품질 분임조라고 하는 어떤 이름들이 시작됐고요. 그 외에 이제 일본에서는 토요타, 마츠시다는 여러 가지로 통해서 이후에 전 사업에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 봐. 저런 품질 분임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로키드사에서 1970년대에 이제 중반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1980년대는 그 미국의 상당한 기업들에서 이제 품질 분임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전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품질 개선팀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모든 게 성공적이었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일본과 미국의 근본적인 그 조직 구조나 어떤 조직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품질 분임조, 일본에서는 품질 분임조를 계속했지만 미국에서는 식시그마라고 하는 좀 다른 형태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식시그마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일본에서는 그냥 품질 분임조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은 품질 분임조도 하고요. 식시그마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MRP도 하고요. 저스틴타임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프린시플이 상당히 다른데 그 프린시플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섞여서 하거든요. 막 섞여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분임조는 뭐죠? 하나의 부서 내에서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활동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뭐죠? 식시그마는 여러 부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어떤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의 문제를 풀려고 정식으로 어떤 걸 만들고 또 그것이 끝나면 그 팀이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똑같은 건 뭐죠?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모인 소그룹이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질 그림자의 성공 정의는 뭐냐? 품질 그림자가 성공하려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서로 제대로 된 교육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품질 분야가 시작했던 것 자체가 뭐죠? 원래 교육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품질 분임제를 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충분한 어떤 교육 능력, 그러니까 수업을 받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종업원들 스스로가 어떤 책임감을 가면 자주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물론 자주적으로 하지만 일을 할 때 항상 경영자는 뭐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뭐죠?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는
불임 조장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훈련받은 사람들이 확보될 수 있고, 이것들을 주로 이제 누가 해주냐면, 이제 품질 관리 조직에서, 부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교육과, 어떤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품질부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개선팀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을, 어떤 그 담당 부서가 누구누구가 참여하도록 할당을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합 시간과 운영 시간들이 걸리는데 이것들을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당연히 근무 시간 외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근무 시간 외에 하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월킹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합 시간과 운영 시간에 대해서 경영자가 어떤 뭐랄까 그 배려를 좀 해줄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소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일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그런 그 집단의 소속감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랬을 때 잡담만 하는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이 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로 이제 타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중간 관리자들이 이거를 회사의 어떤 거로 받아들일 건지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떼어서 이렇게 개선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 제도가 잘 발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품질분리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과장급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산 라인이나 이런 데서 보통 이제 고졸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엔지니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에 있어서 품질분리조는 매우 효과적인 어떤 기법이었고 일본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고 한국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분리조의 활동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내에서 이제 매년 품질 분임조 성과 발표회를 해요. 그래서 잘하는 팀을 뽑아서 포상을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서도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의 품질 분임조가 그걸 하고요. 그게 끝나면 국가별로 품질분인조 활동 발표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인터내셔널한 품질분인조 발표를 지금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협회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품질분인조에서 이제 우승한 금상을 딴 회사 분들은 일반적으로 품질 명장이라는 그걸 받습니다. 그 1990년대까지나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산 라인에서 품질 명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크게 프리스티저스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졸 출신이라도 부장까지 올라가고 심지어는 이사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LG전자의 그 김상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고졸 출신이에요. 근데 LG 회사 부회장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한국전력 사장까지 가시는데 그분도 이런 이제 불임제 활동들 같은 것을 통해서 품질 혁신이나 품질 개선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들이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컨설팅 처음 할 때 삼성전공 가서 컨설팅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담당했던 담당 차장님이 고졸 출신이세요. 대단하세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국가 품질 대상에서 국가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에 창원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이제 담당 부장으로, 그러니까 담당 차장으로 내려오셨고요. 뭐, 이분은 뭐, 그때 부장까지 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를 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품질분야 활동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 활용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품질분임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했었어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하네, 품질을 되게 잘하네. 저거 정말 좋겠다. 야,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품질 분임조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문제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야, 이거 정말 좋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걸 도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품질 분임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보통 생산 라인 쪽에서 품질 분임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전사적인 품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불임조가 도입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요, 서구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되면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는 거죠?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일반 나이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하라고 하는 거면 그냥 하기만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는 집에 두고 오고 몸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적게 받는 거고, 너가 엔지니어라고 말하고 네가 그 관리자라고 말하면 너는 머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는 건데, 나보고 이제는 월급도 그렇게 받으면서 머리까지 쓰란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품질불임조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죠? 이거 원래 우리 일 아니잖아. 니네 일이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직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레이오프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회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을 잘라요. 상당히 사람이 좋으면 사람을 다시 고용해요. 누구는 안 잘라요? 엔지니어는 잘 안 잘라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원은 SS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육 투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야, 일본에는 품질분임조라는 걸 한대. 너희들 품질분임조로 해서 모여서 머리 맞대고 얘기하면서 문제 개선하고 한번 해봐. 그랬던 거예요. 노조에서 오케이 했을까요? 노조에서 싫어 그랬을까요? 노조에서 싫어 그랬던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에서는 이 품질 개선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식스시그마 활동으로 변환돼서 활용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과장급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보통 하는 작업들이에요. 물론 뭐 대리급도 들어가지만 그 사람도 다 대졸 출신의 엔지니어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품질 개선팀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해결 방법론의 소집단으로 활동하는 것도 미국이 접근한 경우가 일본이 접근한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나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믹스돼서 막 섞여서 막 진행이 돼요. 막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품질분임조 활동이 거의 식시그마 레벨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저는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제 설명입니다. 물론 이걸 뭐 칼로 자르도록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칼로 자르도록 자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품질분임조와 식시그마라는 얘기가 혼선돼서 들어오는데 기본 원리와 그게 어떤 방향에서 발전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품질분임조는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해결 방법의 단계는 뭐랑 같으냐면 나중에 나는 식스시그마랑 같아요. 뭐죠? 내가 먼저 뭔지를 내가 파악해야 되죠. 내가 어떤 문제가 품질 문제를 활동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니 언제까지 끝낼 거고, 그리고 위해서는 누구누구가 투입될 거고 하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구성하는 단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현상 파악하고 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합니다. 목표 설정을 여기서 하거나 뭐 여기서 하거나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상을 파악을 하고 난다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인 분석과 뭐죠?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책 수립을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효과 확인이라는 걸 밸리데이션이에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거죠. 요 네 가지 단계는 항상 모든 프로블럼 솔빙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항상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식스시그마 DMAIC라고 돼요. D는 define, 문제를 정하는 거고요. M은 measure, 현상을 파악하는 거. A는 analysis, 원인 분석이고요. A가 뭐죠? action,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C는 check, 이게 효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데는 주제를 선정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결정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이 단계까지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뭐죠? 그 작업을 표준화시켜서 사후 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요 작업들은까지 이루어져야만이 그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항상 뭐 하죠? 제가
그 여러분들 숙제 낼 때 항상 이런 얘기죠. 향후 계획, 반성, 이걸 함으로써 내가 뭘 배웠고 어떻게 했으면 더 잘했을 때 하는 것들하고 그걸 정리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젝트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분빌 불임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에서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 프로젝트를 해도 뭐죠? 먼저 주제를 설정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뭐죠? 제안서 발표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여기까지가 진행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바꾼 다음에 내가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 관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은 이렇게 진행한다. 역시 뭐죠? 품질 불이조의 문제 해결도 동일한 문제 해결 단계를 지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인 문제의 운영 효과는 품질 자체는 품질 분임조는 정량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비정량적인 효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죠? 이걸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이익이 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죠? 그렇지 않고 회사 내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내가 조직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또 뭐죠? 서로 간의 품질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종업원의 기술과 지식,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나는 성취감, 자아존중, 가치의식, 소속감 등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고 얘는 강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임조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980년대나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좀 노동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됐을 때 이 품질 분임조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품질 분임조에서 이게 뭐랄까 그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과장이나 부장, 차장이나로 올라가면서 그 생산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회사 관점에서의 어떤 그 종업원들을 이제 그 모티베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나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런 비금전적인 요소로서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느끼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극단의 어떤 대립 구도가 아니라 어떤 그 상생의 구도로 보려고 할 때 품질 분위기가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건 원가 절감, 뭐 불량 감소, 작업 개선 이런 것들을 사실 평가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품질 분위기의 효과는 이 비정량적인 효과가 더 중요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그 기업들에 가보면 생산 라인 쪽에서 실질적인 업무 라인 쪽에서 이 품질 분임조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품질 분임조의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옛날이랑 달리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에 대한 가치관들이 변해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품질 분임조의 활동들을 자주적인 활동으로만 놔두고 애사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끌고 갈 수 있는 게 맞는지 이게 1950년에 맡았던 얘기예요. 1970년, 80년까지 맡았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라는 지금 시점에도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한 얘기가 남는 거죠. 물론 분명한 거는 품질 분임자가 소그룹 활동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교육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더 회사에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하는 것들이 품질 분임자의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품질 분임조보다는 식시그마라고 하는 문제 해결 팀이라고 하는 쪽으로 변형시켜서 발전해 나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품질 균형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 디펙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제나 파이겐
크로스비가 얘기했던 거 얘기를 했었죠. 1962년에 미국의 마틴사에서 미사일 생산의 신뢰성과 생산비 박성을 위해서 전개한 품질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이 조직원들은 이제 동기부여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품질 영역에서는 동기부여 플러스 뭐죠? 개인적인 동기부여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개념, 시스템적이고 프로세스적인 걸 되게 강조하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마틴사에서 퍼싱 미사일을 개발할 때, 뭐, 개발 기간이 짧아졌대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많았는데, 이놈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제로 디펙트로 끝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진행할 때 인간에는 원래 완전을 바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이제 완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노력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뭐랄까 구호나 이런 것들을 줘서 사람들이 각성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에러 코스 리무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결점 활동이 핵심이라고 말해서 되게 중요한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라고 했을까. 프리벤티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대안하는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품질경영이랑 상당히 맞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잘 이 퍼싱 미사일을 제로 디펙트로 납기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로 디펙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품질 운동이 중요한 어떤 이슈로 등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크로스비가 강조했는데 대명도 별로 바라지 않고 저도 그렇게 뭐 중요한 이슈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성원들한테 작업과 작업 성과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로 디펙트 공성을 위해서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러 리무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조직원 스스로가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하게 만드는 거고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대명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렇다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으쌰으쌰가 되면 진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으쌰으쌰 맨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으쌰으쌰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로 디펙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러 코스 리무버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로 디펙트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사람들한테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슈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로 디펙트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PP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분량이 파트 퍼 밀리언밖에 안 된다는, 극히 분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뭐죠?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안에서 포함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로 디펙트를 하자,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거로서는 의미를 좀 덜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팀의 활동은 아니고요. 구성원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서제스션, 제안을 제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품질의 어떤 그 방안으로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분위기와 함께 종업원들이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산, 영업, 관리 부분의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회의가 유익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한 제도를 내고 그런 제한 제도가 뭐 솔루션이 안 나왔으면 그런 제한 제도를 가지고 먼저 실제적으로 불임전화, 식스시그마 틈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그런 제안을 낸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안을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죠. 제한제도는 직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종업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제한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제안들은 꼭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고객도 제한제도를 쓰도록 하죠. 고객 제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면 때에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나 또 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뭐 수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안을 냈는데
별로 그게 평가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게 싫겠죠. 제안이 제대로 평가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제도가 활성화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지원이나 제도가 관심이 부족한 경우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 제도가 잘 안 이루어지고 관심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안 제도가 없어지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라인에 있는 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사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이 제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리고 잘 활용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본부의 예를 책 있는 걸 좀 들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런 자주적인 개선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분임조 활동 이렇게 되죠. 제한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프로스타디, 스스로 공부하는 활동들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설비 관리에서요. 프로 3M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설비는 뭐냐면 실제 일하는 분들이 설비를 관리하잖아요. 그 설비를 그러니까 각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거기서는 이제 명성분임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명성분임조는 스스로 하는 활동, 이게 분임조라는 게 우리 자주적인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름대로 체계화된 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능력을 강화하고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실은 뭐죠? 상시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뭐죠? 어떤 개선 활동을 이루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한제도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기대할 만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뭐 제한제도에 관심을 뭐 할 수 있도록 제한 굿 아이디어 2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스타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통신 교육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통해서 이 공부가 돼야 뭐죠? 제한제도도 할 수 있고 뭐죠? 품질 불림제도 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뭐죠?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그러니까 설비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리벤트 메인테넌스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기계를 다룰 때는 기계에 붙어서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상 상태를 빨리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비에 계속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닦고 조이고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자주 활동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활동들로 보고 삼성전자에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체계화시켜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개선 활동으로, 제한 활동으로 지금 말하는 무슨 굿 아이디어 21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고, 품질 분임조 활동은 명성 분임조를 하고 있고, 뭐죠? 그거로서는 설비 관리 쪽에서는 프로 3M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프로 스타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자주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스스로 자기 개발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고, 서로 간의 동료 간의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도 등대하고 조직 활성화와 경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죠? 조직 문화를, 그러니까 품질 개선을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활동 굿 아이디어 21이라는 말은 뭔가, 굿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기대할 만한 아이디어를, 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실시 제한으로 월 2건, 고급으로 2건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1인당 1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상금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성분인정은 스스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체계화된 활동을 하고 능력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좋은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사람들을 분임원, 분임장, 리더, 슈퍼바이저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분임적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발표하고 시상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주 1회 이상의 경비나 시간 등을 잘 보장해 줌으로써 영성활동 조임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품질 경영을 위한 전선적인 참여를 위한 활동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